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왕립 아시아학회의 피터 바돌륨 이사님께서 한옥의 깊은 문화가치 보존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이전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강연을 하러 초대해주셔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피터 바톨뮤라는 사람인데 대한민국에 지금 사는 지 44년째입니다. 원래 1968년도 한국에 와서 강원도 강릉 선교장에서 3년 10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교장은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조선시대에서 놓은 똑같은 이 가족은 300년 이상 동안 살았으니까 너무 집이 잘 유지됐어요. 저하고 같이 살고 계시는 할머니 1890년대에 태어나신 양반 할머니냐 너무나 교육이 잘 받았고 그 옆에 할아버지가 다른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유식하신 조선시대 교육되신 분들이 밑에서 교육 때려가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 후로 서울에 올라와서 성북구 통성동에서 한옥이 74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총 합해서 44년간 한옥 속에서 살았고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한옥 하는 것만큼 아니면 보다 옛 한옥 보존할 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너무나 제가 본 지난 40년 동안이 완전한 파손된 한옥 철거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나 이 중요한 건축물을 없애졌으니까 몇 가지 남은 귀한 한옥을 보존해야 되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보존 방안, 보존 방법, 보존하면서 뭐가 중요하느냐 하는 문화 가치를 간단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너무나 유명한 나보다 몇 배 한옥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 조금 불안합니다. 설명하는 거 좀 무섭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면 안 움직이네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옛 한옥 왜 독특한 문화적인 가치가 설계, 시공할 때 미학, 과학, 철학, 공예 다 이어져 있습니다. 뻔한 얘기지만 최초의 건축 지침, 제가 말하는 것은 요즘의 한옥도 그렇지만 예전부터 해당된 것입니다. 용도, 과학적인 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도 않지만 환경, 자연 따라서 한 이종국 교수님 좀 이따가 설명을 깊이 좀 올려주실 겁니다. 그 안에도 너무나 예술, 미학, 공예, 고미술도 들어가 있고 철학도 들어가 있고 문학까지도 전체 다 이거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많은 제목들을 바로 조선시대 이 나라의 국민성의 기본입니다. 유식한 사람은 가장 높다 하는 거. 자, 간단히만 설명하면 이거 너무 길어서 그러죠. 근데 옛 한옥의 건축 양식의 과학이란 거. 예를 들면 풍수. 많은 사람이 풍수 미식이 아닙니다. 진짜 강산의 그 기 관계된 거 또는 지금 현재 건축하고 똑같던 지질 조사 또는 기후 컴퓨터. 조선시대 왕실 사람들이 너무나 이 기후 관계 기록을 찾았더니 바람, 방향, 속도, 사계절 동안, 햇빛
뭐든지 다 따라서 건축 설계 지침이 나옵니다. 지붕의 석가래 두연까지의 길이, 각도, 여름에 햇빛 덜 들어오고 겨울에 많이 들어온다 하는 거. 길이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비물 지붕에서 떨어질 때는 기대 바깥에서 떨어져야만이 나무 기둥 위에서 뛰어나오지 않고 섞지도 않습니다. 지붕에 진흙 많다 하는 거, 화재 방지도 되고 전열, 보온, 보냉 단절도 되고 나무의 장기 보호하기 위해서 화재, 습기, 벌레가 가장 걱정된 건데 사실은 일본하고 비교하게 되면 일본에서 건물들이 거의 땅 맨 밑에서 치지 않습니까? 한국이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기대 위에서 해봤고 습기가 잘 올라가지 않고 다 건물 밑에 옛날에 숯 깔고도 했고 습기가 먹고 벌레를 안 좋아해요. 그리고 방향이나 높이, 위치 다 과학적으로 했더니 그 건물을 되게 오래 가고 일본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사실은 온도를 좀 언급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게 이 오늘의 한국의 진짜 가장 독특한 점 2000년 이상 전서부터 이 나라에 있는 건 없어요. 중국에 가면 조그마한 침대 같은 뭐 온도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방 밑에 불 타고 그 열 들이고 하는 것을 어떤 목욕탕 넘었을 때 벽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아마 조금 있었지만 한국만큼 이런 거는 없습니다. 완전한 과학입니다. 주방도 높이가 물론 아궁이 때문에 안방 들어가야 되니까 좀 얕죠. 그러니까 그 덕분에 위에 타락도 생기지 않습니까? 무슨 집이 아파트 있더라도 타락이 뭐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사모님들이 집 놓을 때 높다 하는 거, 또 바깥에 타락 덕분에 미술 예술로도 만들었습니다. 그 타락 문짝들 미닫이 그 상당히 귀한 겁니다. 물론 잘하시다. sorry. 참. 기술 이전이 안 되네요. 오케이. 왜 이래요? 알았어요. 오케이. 물론 건물이 여기 있다면 조산, 주산, 현무종, 입수기가 가장 세다 하는 데는 항상 앞에서 강물 흐려야 된다는 거. 바람 얘기하게 되면은 진짜 재미있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동서무대입니다. 동서무대 장사집이에요. 옛날에 장사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재작년 9월달에 태풍 불어갖고 서울 시내에 많은 나무를 쓰러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날에 나는 요 마루방에 앉아서 요 나무 있어요. 요 마당 큰 나무 있습니다. 쓰러질까 여기 앉았다가 계단에 있고 저는 담배 굴조입니다. 이해하세요? 담배 피우면 안 되지만 담배 피우면서 쭉 연기가 올라가 바깥에 혼란해요. 완전한 혼란,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요. 바람이 그냥 쭉 이렇게 지나갑니다. 장사집 1930대 만드는 것까지 그런 거 있답니다. 물론 뻔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석가래 길이, 각도, 햇빛, 여름에 이거 꼭 그렇네. 여름에 덜 들어오고 겨울에 많이 들어오고 하는 건 온도를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 온도를 내가 섭섭한 거 북촌이나 어디나 한옥을 보존할 때 아궁이 구들장보다 딱 갖다 세게 보면 버리고 다 파고 푸리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난방용도 있지만 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옥 밑에 지하 없으니까 습기가 아무리 잘 방사해도 올라와요. 북촌에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또 보시다시피 과학적인 거는 아궁이 굴뚝 여러 가지 현직은 있지만 또 잘 저보다 많은 유식한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벡터 패턴을 들어왔다 떨어지고 나와서 크고 작고 크고 채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는
열 관리 똑같은 열 올라가면서 방 안에 사방 다 똑같은 열 나오게끔 보시다시피 여기 과학적으로 나오는 게 이게 진짜 과학이에요. 2000년 전서부터 과학. 그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대형 고급 건물이나 양반집이나 저기 관아 객사 동헌 안에 마루방 밑에까지도 온도를 있어요. 습기 때문에. 여기 내 친구들이에요. 여기 꿀뚝 맨 끝에 나가는 편 옆에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드는 거, 이 폭, 깊이, 들어갔다 내렸다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과학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몇 년 동안 했을까요? 백제 시대에서부터 유적이 나오는 거, 판해 시대에서부터 가볍게 철거하고 하십니까? 안 되죠. 1930대 한옥인데요. 안에서 약간 현대식으로 했지만 이 카페트 밑에 이거 방에 들어간 거, 온도방에 들어간 건데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온도를 보존하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나보고 누가 알아? 창작 패고 연탄 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냐? 그것이 아니야. 구들장 위에 진흙을 파고 그 자리에서 둥파이프를 왔다 갔다 해갖고 도시가스 보일러를 연결해갖고 밑에 경영 옛날 온돌 아궁이 구들장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똑같은 방의 반대 방향인데요. 보시다시피 마루방 수평보다 이것 나무 하나 더 추가해서 이 자리 조금 높였어요. 이거 35년 전부터 똑같은 그 돈파이프를 그대로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비밀이 뭐냐면 원피스 돼야 돼. 용접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전통 한옥의 독특한 문화 가치의 보존 방안은 방금 제가 말한 대로 목재 구조, 외부 내부 다 해당되는데요. 목종 선택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 목종 선택도 무늬, 똑같은 무늬, 가난한 무늬면 가난한 조금 더 넓은 거는 위에 밑에 옹이 거의 없다 하는 것은 특히 마루방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마루방에 사람 서 있는 보는 시야, 좌우 위 및 앉아 있는 시야에 가장 보기 좋은 목종호를 갖다 놔 있다 하는 거, 가장 이쁜 목재. 두 번째는 석재, 벽돌 조적은 예를 들면 계단, 지대, 신방돌, 외부벽, 담, 굴뚝 이것들을 그대로 너무나 홈으로 쓰면 좋아요. 닦고 수리하기만 해요. 그거는 바로 옛날 사람들이 손으로 선택하고 만들고 가공했다. 이 주도 이 돌 위에 이 돌 넣은 것은 그거 바로 문화 가치입니다. 그거 뜯어갖고 새로운 방향은 옛날에 이런 거 있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그 주인, 그 자리, 그 지방 위치의 모양이라 그때 그 자재 그대로 그 자재라 이거 바로 문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주방 물론 바닥에는 수평한 안방보다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궁이 때문에 사실은 에너지 전력이라는 거는 좀 그 주방 할 때마다 난방까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대로 남아야 돼요. 남아야 위에 타락도 생기고 남아야 돼요. 타락의 외에 바깥에 미닫이 문들을 사각으로 된 이쁘고 안방에 타락에 올라가는 그 표구된 미닫이 문 4개 그 모양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방 방금 얘기한 대로 모든 원, 덧문, 미닫이문, 갑창문 뭐든지 다 남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럼 외부 건축의 미학 이거 간단히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고 있는 것이지만 지붕은 사실은 주고받고 한 규격 비율은 무엇보다 완벽하게 규형이 잡힌 것입니다. 지붕이 용마로서부터 어디 갔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그림 보면서 설명하는 것보다 목재 가공도 흠입하는 거, 각도, 표현까지 억수로 중요한 겁니다. 딴 방보다 낮은 곳이 위치한 주방도 마찬가지로 기둥 얘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똑같은 얘기하는데 조선시대 그냥 간단히만 이거 하려면 전체성 얘기입니다. 전체성 이 사진들을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김학곤입니다. 지금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 모양은 조선시대 거이고 6.25 후 또 그 후 개발은 사실은 1920대, 30대 또는 40대까지 한옥들을 이런 모양을 남아야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 그 옛부터 있었던 이 한옥들을 오늘날까지 남아서 이거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새로 하는 한옥을 추가됩니다. 얼마든지 특히 보기 싫은 빌라 철거 와서 구차해서 한옥을 짓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새로 친 한옥입니다. 사실은 그 되게 이뻐요. 그 지붕 그 용마루에서 내릴마루 주고받고 한 차후 무슨 규격이 여기하고 비율을 이거 조금 더 길었으면 보기 싫죠. 너무 짧았으면 웃기게 보이죠. 이거 주고받는 비율이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모르겠어요. 이게 사진 제대로 안 비친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섭섭해요. 다 그래요. 왜 이렇게 오른쪽으로 다 거꾸로을까? 하여튼 환대정입니다. 사진을 왜 이렇게 거꾸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용마루, 내릴마루, 막세 자리에서 요 각도와 이 각도, 이 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주고받고 하는 그 규격들을 완벽한 거라. 이건 좀이다. 69 정도. 미안해요.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칸마다 높이, 미안합니다. 폭, 높이, 아래서 보면은 깊이까지 그것도 완벽한 규격 비율 주고받고 하는 호환성 되고 있는 사실은 예술 작품이에요. 완전한 도자기만큼 고가구만큼 이 건축은 조선 건축은 고미술, 고예술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 사람 보지 마세요. 겨울에 무덤 성경이라면서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겨울에 살 때 아닙니다. 할머니 성격이 너무 독해서 좀 멀리 가서 살았어요. 간단히만 좀 이게 설명 올리겠어요. 선교자면 1703년도 안채, 1810대 열화당, 1880대 동편당 각 건물마다 지붕 건물 모양 똑같은 아름다운 호환성 그 사이사이 있지만은 시대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옛날에 하는 거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들을 지붕이든 밑에이든 보존할 때 다 100% 해체하고 다시 하면은 모양은 제대로 다시 안 잡혀요. 잘. 오케이. 말 안 들어. 이거 전체 다 좀 이상하게 생겼네. 이건 물론 성북동 아래 삼성교에서 조금 들어간 한옥들을 사진 좀 찍었습니다. 이거 왜 찍느냐면은 아까 석재 벽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부 벽은 훌륭한 건 아니지만
옛날부터 있었던 이 모양, 그때 당시에 기술자와 뭐 모양 내시는 분들이 주인들이 선택한 그거야. 요 위에 굴뚝은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수많은 모양들이 있었어요. 어떤 데는 기와도 얹어놓고, 어떤 데는 벽돌로만 하고.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이거 바로 이 건물의 그때 그 시대 그 지방에 그 만드는 집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막 남는 표현입니다. 가볍게 보겠다. 아니다 싶다. 여기 조금 다르죠. 이거 마찬가지로 성북동 위에 기와 한 장 올라가 있다. 근데 북촌이나 다른 데서 꼭 다 전국적으로 이 모양이다. 그 옛날 그 모양은 있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빼고 이 모양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옛 전통 한옥의 내부의 독특한 문화 가치가 저희가 간단히만 얘기하면 주방은 좀 벌써 얘기는 뭐 길게 했고 마루 목종 무늬 가공 안방 뭐 다르게 올라가는 거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옹돌의 갑창문 표기된 그림 붓쿨 하던 장판지 공기름이나 낚아칠 미닫이문 그 문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참 시기 어떻게 다 여기 밑에 다락에 주방이 이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다락은 진짜 이쁜 거예요. 안방에 들어가는 원래 뒷마루 있었으면 뒷마루 끝 안방 들어가는 문짝들. 그러니까 이 모양들을 이 작은 사각문, 쬐끄만한 문, 안방 가는 문, 이 문살과 그거 잡고 하는 거는 특징입니다. 아까 문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학은 바로 철학이나 문학, 한문, 주현이나 현판, 붓쿨은 공기술이고 그 붓쿨 가지고 나무 판에다 파고 하는 것은 고공예 미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문은 아차, 불희차, 무슨 차 따라 문살 선택하는 한자 모양은 주인이 원래 선택해서 노는 거예요. 왜 선택했을까? 무슨 시조, 어떤 철학에서 나오는 의미가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문학, 철학, 미술, 공예 다 이어져 있다 하는 이거보다 완벽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방 이렇게 내려간다. 이 주방은 개조 많이 했지만 그대로 아궁이 원래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큰 나무 숲 들어가는 거는 남아야 돼요. 여기 안방에서 달아 올라가는 이쁜 표된 붓쿨 4가지 문짝을 이 모양이 바로 한옥의 모양 아닙니까? 그래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냥 간단히만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 이상한 학생도 안에 있어요. 그 지방의 아름다운 온돌방, 많은 방에 그 텔보이나 옆에 나무보다 크다 하니 요 밑에서 가공은 각도 크게 가공을 해요. 그래야지 눈이 따라갈 때 흉하게 된 샤프한 코너가 안 나온다는 여기서부터 밑으로 흘려간다는 거, 흘려가는 거. 사람 앉아있을 때 가장 이쁜 나무, 가장 고급스러운 나무 될 수 있는 대로 옹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옹이도 없고 문이 다 똑같게 통하게 한 것이다. 여기도 한자, 아까 말한 대로 철학, 문학, 미술, 공예. 여기도 1930대 집이고 마찬가지로 그 텔보 이렇게 크게 꼭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지붕은 무겁다 하도 이거보다 반 크게 안 와도 돼요. 왜 그러겠을까? 뭐 옆에 거 하고 올린다. 모양은 이쁘다. 무게 있게 준다. 그러니까 이건 장사집이야. 그래도 장사집 1920대 30대 조선시대에서 넘어온
그 센스가 따라왔어요. 1930대 이게 만드는 사람이, 설계하는 사람이 교육이 언제 받았었습니까? 조선시대 말 의정 조선 사람들한테 배우는 겁니다. 여기 환례정입니다. 환례정이 전하위공의 김구시 글씨인 거예요. 여기 전부 다 절학이고, 그러니까 정자집인마다 꼭 문학, 절학, 북쿨, 미술, 예술 안기는 데 없어요. 다시 1930대 집, 30대 말 40대 초반.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살, 옴돌방에서 마루방 넘어가는 게, 내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 이겁니다. 옴돌방인데 매력적인 포인트가 뭡니까? 이 문살, 한문에서 나오는 의미 있는 문살, 좌우 갑창문에 표구된 미술, 아름다운 그림이나 북글 들어가야 된다. 바다면은 장판지, 모노레 말고 락가칠이나 공기름 했다 하는 거, 이거 바로 이 옹돌방의 매력적인 거. 갑창문들이 요즘에 한옥이나 고궁도 딱 보이든지 아니면 그림 빼갖고 여기서 그냥 도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그 건축가 이름이 많아야겠지만 나보고 아 일본 거래요. 외종대 이게 하는 후수맘 아닙니다. 후수맘 미다짐은 아닙니다. 절대로 일본에서는 오는 건 아니에요. 여기 지방 아까 저기 양반집인데 마찬가지로 갑창문도 있고 그래요. 외정대 1930대 초반이나 20대 말 안방이 두 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다락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북굴. 바깥에 물론 이거는 일본에서 오는 아이디어가 맞을 거예요. 덴마루 저기 유리 미다지문도. 근데 이 안에는 순조선 맛이에요. 물론 이거는 저 액자를 미다지문 액자를 갑창문들을 오칠로 했다 하는 것이다. 간단히 하나만 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주방이 아래층 아래에서 올라야 된다. 그 옆에 타락을 다 철거하고 이 주식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게 그러니까 모양 다 버려요. 그 집 원 의미, 원 뜻, 원 못, 원 그 미학이 다 버린 거야. 그럼 방법이 뭐냐? 누구 겨울에 영하 10도인데 바깥에 가서 주방 가고 싶어? 아니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 알민차씨가 조입식을 했어요. 늦은 가을에만 세워서 한 서너 시간에는 세우고 2시간, 3시간은 다 떼어요. 이런 방법이니까 대한민국이 건설업에 세계적으로 엔지니어링 기술이 하나의 제 이름이다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이디어 가지고 주방 그대로 살리고 타락 그대로 살리고 해결하는 방법은 너무나 절도하지 않고 문안 보기 싫어. 나도 알고 있어요. 바깥에서 보기 싫어. 무슨 상관 있습니까? 요 바깥에서 앉아갖고 또 식사가 접대해요? 아니죠. 그래서 옛 전통 한옥의 독특한 문화 가치가 보존 방안은 바로 그거예요. 목재, 석재, 주방, 안방 모든 원톤문 이것들을 다 보존함으로 서울의 한옥 보존은 북촌만 아니라 싶다. 서울에도 소중하고 한 훌륭한 문화 가치 있는 한옥들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몇 천 채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성북동입니다. 성북동 밑에 삼성교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오른쪽에 문은 1930대 거의 다 30대 거예요. 40대 초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북촌하고 똑같은 시대입니다. 똑같대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현판이고 주연도 있고 모양은 다 있고 여기 큰 집인데 상당히 크고 그것도 그대로 남고 이건 남군이는 제가 바로 지금 사실은 무신당 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훌륭할 건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모양 있고 잘 짠 조각도 이쁘고 아까 이거 보시지만 여기도 동서문동입니다. 뒤에 여기도 내 아는 사람이 집이에요. 사실 저희 집입니다. 미안합니다. 이쁘죠? 그래서 바깥에 대문, 안에 대문, 조그마한 정원, 집이 여기 전체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부양한 건 아니다. 그래도 모양이 있어요. 그래도 용마루 이쁘고, 이 대문 용마루 있고, 내대마루 있고, 다 그 모양들을 이 조그마한 하나까지 다 이러한 정체성, 이러한 문화같이 방금 지겹게 설명했던 것을 다 까다롭게 지켜서 몇 가지밖에 안 남았어. 한참 여름에 아까 추운 겨울에 보셨지만 여름에 안미셔스 다 띄고 이렇게 살립니다. 저희 부인입니다. 보시다시피 앞에 남자를 다 무섭게 아이고 무서워라 무서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사랑채, 본채,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명한 교수입니다. 도널드 클라크라고 한국에서 태어나시던 선교사 아들이에요. 그냥 이런 분위기 아무리 외정대 하도 논문 분위기 그대로 논문은 맛 그대로 살려 있다 하는 것이다 싶다. 안에서 뒤에도 서재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뭔가 못한 것도 없고 성북동에 제가 지금 방금 다 보여드리는 거는 성북동에 재개발이라 심각하게 다들 쫓겨내고 다 철거하고 싶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문화 때문에 살려야 된다 하는 이 플랜카드를 많이 갖다 놨습니다. 역사 문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1960년대 때가 보기를 2006년도에 서울도시개발연구소 예술전당 바로 옆에서 그 결과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6년도 되니까 지금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아마 한 3,000채 조금 넘게 남지 않냐 싶어요. 왜 한옥을 철거하느냐? 개인이 빌라처럼 돈 벌겠다. 도시개발 계획의 재개발. 사실은 유연한 얘기지만 너무 의식이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얘기하는 것은 모른다. 한옥이 나쁘다, 춥다, 불편하다, 겨울에는 뭐 살 수도 없다, 목욕탕 주방 불편하다, 아이고 철거하고 쓰러져야지. 저는 거의 한국 사람 보고 한옥에 살고 있다고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뭔지 아세요? 아유 불편해서 어떻게 사냐. 아니야. 돈 투자해갖고 지키면서 아름답게 했습니다. 나보고 바보 같은 사람아 오래된 집은 뭐 하나 쓰지 않느냐. 아 손들었다. 설명이 그겁니다. 또 미안한 얘기지만 난 악법으로 생각합니다. 건물이 20년 이상 되게 되면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는 법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딴 나라에서 그런 게 없어요. 한옥이 건물은 냉장고 아닙니다. 감가상가로 무조건 내려가고 20년 지나면 건물값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보수수리 관리 리모델링 하는 만큼 그만큼 집값도 올라가고 낡아서는 내려가고. 그리고 2010년도까지 철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북촌이 많은 것 하지만 너무 많은 해제하고 새로 재는 것도 많습니다. 이건 바로 2006년도 도시개발연구원에서 나오는 거는 그때 당시 6년도에 한옥 동네를 이렇게 재개발 때문에 다 철거할 계획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그때 이 한옥들을 옛날에 있었다 그 탑골공원 옆에 전부 다 나관동, 익선동 그렇게 한옥을 많았다. 2010년도에 대한민국의 마지막 기생집 건물 가지고 기생집으로 개조를 하고 원래 오지나 궁전 같던 그렇게 귀한 잘 만든 깨끗한 거는 철거였습니다. 여기도 성북동. 하여튼 간단히 말하자면 영두동, 제부동 이거 다
안암동 다 철거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신축 공사하는 거는 신축 한옥을 새로운 정책이나 계획 만드는 건 좋지만 그만큼이나 그것보다 예전부터 있었던 한옥을 외정때이든 조수시대이든 신경 써야 하냐. 이런 아름다운 골목, 포문동이 좀 있고 그래요. 용두동이라 여기 장미골목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신경 쓰고 깨끗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주거환경 기본계획서 덕분에 절고 2007년도에 시작하고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아름다운 동네가 이렇게 됐어요. 끝까지 절고 꼭 아파트 쳐서 다 절거했다. 없어졌습니다. 마지막 얘기까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훌륭한 하신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거 뭐냐면은 북촌만 아니고 서울에 다 나는 한옥을 보존할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만들자는 거예요. 첫 번째,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들이한테 또 공무원들이한테도 특히 주인들이한테 내용은 한옥을 살기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인드가 뭐야? 한국 사람이 99.9%는 불편하다 절거세를 져야지. 아니 편하게 할 수 있다. 문화 가치가 뭔가이다. 근데 인터넷 통해서 설명회, 홍보, 책자 각각 방문하는 것마다 이거 설명하는 거. 그리고 포스리 모델링 할 때 상담할 수 있는 거. 상담하는 건 이거는 기와 하나 깨졌다. 기분 센다. 그러니까 병원 응급실 같이 전화해갖고 사기친 사람 말고 안락한 좋은 사람 와서 수리하면 그게 모델링 해야 된다. 상담하겠다 하면 이런 거는 또 특히 교육이 돈 얘기 꼭 해야 됩니다. 북촌이 너무나 성공했습니다. 땅값 얼마만큼 올랐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끝인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한옥을 다른 저보다 많이 아시는 그 문화 같이 살면서 새로운 한옥만큼 오래된 옛 한옥. 옛 한옥 하면은 사람들이 노후겠지. 이 마인드가 좀 그 주민들이 어떻게 바뀌지 않을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옥에 대한 애정만큼이나 굉장히 열렬한 열정 깊은 강연이었습니다. 바돌룸 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제 발표가 있겠는데요. 예정된 시간보다